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5분류기 부터 진도를 나갑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전류계와 평렬로 저항을 접속한 일종의 저항이다 그랬죠. 자, 이 분류기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A를 측정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전류계는 1A짜리 전류계입니다. 그러면 10A를 1A 전류계로는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 현재 9ohm이다. 자, 이쪽으로 9A를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전류계는 1A 흐르게 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10A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류계의 작은 저항. 자,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게, 저항이 작으면 전류는 많이. 그러니까 10A가 흘러 들어왔어요. 그러면 1A 전류계 그 내부 저항이 9ohm이다. 그때에 전류계 병렬로 1ohm을 매단다면 9A가 흐르겠죠. 이와 같이 전류계 평렬로 작은 그러한 저항을 매달아서 10A가 들어왔을 때 9A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전류계에는 1A 흘리게 해서 측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카인드 문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기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분류기라고 하는 것은 전류계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전류계와 측렬이 아닙니다. 병렬로 저항을 접속한 일종의 저항기다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더불어서 계산 문제도 좀 할 수 있도록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 이꼬로 전류계 눈금 1 플러스 전류계 내부 저항, 그 다음에 분류기 저항. 이 분류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계 내부 저항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분류기에 관한 그런 문제도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승강기능세에도 있는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 이꼬로 전류계 눈금 가로하고 1 플러스 분류기 저항. 그래서 이 전류계의 평렬을 매다는 저항, 분류기 저항. 그 다음에 이것은 전류계 내부 저항. 자, 공식은 이와 같이 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16번 배율기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배율기라고 하는 것은요, 전압계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전류계와 정렬로 저항을 접속한 저항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린다면 이번에는
지금 100볼트를 측정하고자 하는데요. 전압계는 10볼트용 전압계예요. 그러면 100볼트를 10볼트 눈금이 되어 있는 전압계로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전압계에다가 직렬로 저항을 매다는 거예요. 저항이 크면 전압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100볼트를 체크하고자 한다. 10볼트 전압계가 있다. 전압계 내부 저항이 이것은 자 2옴이다. 그러면 여기에는요 9옴을 매달면 여기에는 90볼트가 걸리겠죠. 저항이 크면 많은 전압이, 저항이 작으면 작은 전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100볼트를 측정하고자 할 때 전압계 눈금이 10볼트다. 전압계 내부 저항이 1옴이다. 그러면 전압계의 9옴을 이와 같이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90볼트가 걸린다. 그러므로 인해서 90볼트와 10볼트, 100볼트 되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100볼트를 측정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전압계의 직렬로 매다는 이 저항을 우리는 배율기 저항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때에 배율기 이 공식, 특히 우리 승강기 기능사 배율기에 관한 그런 문제가, 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기, 배율기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 니꼬로 전압계 눈금 1 플러스 그 다음에 전압계 내부 저항, 그 다음에 배율기 저항. 배율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계의 직렬로 매다는 저항을 배율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공식, 분류기 공식, 배율기 공식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배율기 공식 이걸 암기를 한다면 분류기 공식 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 니꼬로 전압계 눈금 가로 1 플러스 전압계 내부 저항, 그 다음에 배율기 저항, 전압계 직렬을 매다는 저항 배율기 저항. 분류기인 경우에는요,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 니꼬로 전류계 눈금 가로하고 1 플러스 배율기 공식하고는 이 분모분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분류기 저항, 그 다음에 전류계 내부 저항, 이 부분만 이렇게 반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나 이 배율기에 관한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 니꼬로 전압계 눈금 가로 1 플러스 전압계 내부 저항, 그 다음에 이 배율기 저항을 계산하시오, 이런 형태로 잘 나옵니다.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출제가 우리 승강기 기능사에도 시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자면 배율기 저항은 전압계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하면 되는가? 자, 이 경우에는 전압계 눈금도 없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 그 다음에 배율기 저항 이런 값을 주지 않고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자면 배율기 저항은 전압계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하면 되는가 그랬어요. 이때 이 배율기 분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배율기죠. 그렇다면 일단 이 공식을 쓰고 봐야 돼요. 그러면 V는 이꼬로 V0 1 플러스 RA 분의 RM. 자, 이것은 수학적으로요 이와 같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을 전압계 눈곱으로 나눈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10입니다. 배율이죠. 자,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렇다면 니꼬르. 왜 그러냐면 자, 이거 넘겨치면 이것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10 마이너스 1이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9 니꼬르 RA분의 RM. 그러면 자, 수학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이 분수면 왼쪽도 분수로 분수끼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곱하면 RM 이꼬르 그 다음에 9RA가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답은 9가 됩니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분류기 말 나오면 이 공식 배율기 하면 분류기 공식과 반대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공식을 함께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기기능사나 전기기사 또 승강기기능사나 승강기사 똑같습니다. 시험에 너무나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 이거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율기가 전류 이거 체크하는 거냐? 또는 분류기가 전압 이거 체크하는 거냐? 이렇게 또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세요. 자, 분류기 하면 전류 하게 되면 똑같은 류자죠. 그러니까 분류기 하면 전류 그러한 거 이렇게
측정하는 같은 이러한 류자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불기하면 전류를 측정하는 그러한 문제구나 이렇게 혼동이 되지를 않겠죠. 자, 이어서 17번 물체의 저항. 이 물체의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전선이 있다고 합시다. 도체 하게 되면 전류로 흐르는 물체예요. 그래서 전기 쪽에서는 도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전선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전류로 흐르는 물체를 도체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에 이러한 도체가 있어요. 전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도체의 전선의 반지름이 R미터.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를 L미터. 이 도체 전선의 반지름을 R미터. 그 다음에 길이를 L미터. 그러면은 이 전선이 갖고 있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로 A분의 L이 됩니다. 저항이니까 당연히 단위는 ohm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정의하여 이 로 읽을 때는 로우라고 읽는데 이 로우는 고유저항입니다. 신께서 이 인간이 만든 모든 물질은 고유저항을 갖도록 이렇게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전선도 아주 작지만 저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백금도 아주 작지만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물질이 갖고 있는 저항. 지금 현재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전선이다. 반지름이 이렇다. 길이 L미터. 이 경우에 이것의 고유 저항 A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단면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이것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선이 갖고 있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나타낸다 이 말이죠. 시험에 나올 확률도 있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요, 로 이 단면적 반지름이 R미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이 R 자성 분의 L 이와 같이 나타내도 되겠죠. 이거 반지름 나와 있으니까요. 단면적 파이 R 자성분의 1. 자, 이것은요,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지름이 R미터입니다. 지름, 이것을 지름으로 해서 D미터라고 한다면, 자, 이 경우에는 로 4분의 파이 D 자성 분의 L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면 로 4분의 파이 D 자성분의 L이니까요. 번분수 계산 이거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것은 분모가 분수입니다. 번분수는 분수끼리 놀아야 되겠죠. 자, 분수 L이라고 하는 것은 1분의 1이죠. 그러면 분수 그러면 내양을 곱하면 파이 D 자성, 외양을 곱하면 4L.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반지름 R인 경우에 이러한 전선 도체가 갖고 있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름으로 나타내 가지고서 그때 이러한 저선이 갖고 있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강인 의사에서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관련 문제도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더불어서 예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또 시험에 출제가 또 잘 되느냐 하면 이러한 물체의 저항에 있어서는요. 관련 문제를 보게 되면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단, 최적은 불변이다.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한다면요. 이것은 공식 R 로 A분의 L 이러한 공식 방금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요.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배로 늘리면 단면적은 줄어드는 거예요.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길이를 4배로 늘리면 단면적은 4분의 A가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이러한 도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2배로 늘리면 이러한 형태로 돼서 길이는 이렇게 계략적으로 자, 이렇게 2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번분수 계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자, 분수죠. 번분수니까요. 이것도 분수로 한다면 1분의 2L이 되니까요. 내항을 곱하면 A, 외항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요. 4R이 되죠. 이것은 뭐 수학이 아니라 산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 자, 결론을 계산 안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도체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2의 자성이니까 4배로 는다. 자, 이번에 길이를 3배로 늘리면요. 저항은 3의 자성이니까 9배로 증가한다. 이번에는 길이를 4배로 늘리면 저항은 4의 자성이니까 16배로 늘어난다. 이렇게 정리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8번의 온도계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알으셔야 되는 또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19번에 전력 나오고 있죠.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부하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지워먹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부하게 되면은 TV도 뭐 세탁기도 다 부하지요. 그래서 회로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부하하게 되면 여기에 전기를 집어먹는 어떠한 기기, 장치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부하저항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부하저항하게 되면 어떠한 부하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또 전력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전기가 하는 일의 양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전력은요 3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전력, 1초 동안에 전기가 하는 일의 양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전력도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피상전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피상전력. 이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라든가 콘덴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줄 수 있는 주는 그러한 전력을 피상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기기 쪽에 있어서는 변압기, 콘덴사 이러한 것들 단위가 중요합니다. 단위는 볼트, 암페어, VA로 표시를 합니다. 변압기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용량을 보시게 되면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변압기가 있다면 그 변압기가 내뿜을 수 있는 최대의 전력 이걸 갖다가 피상전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중에 변전실 같은 경우에 어떠한 변압기를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500kVA짜리 키로 1kg은 1000g처럼 500kVA짜리 많이 써요. 한 400만 원씩 하는데 이와 같이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볼트 암페어 이렇게 사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유효전력. 이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부하가 전기를 먹어서 어떠한 운전을 한다, 어떤 행위를 한다 했을 때 그때 그 부하가 먹은 그 전기 에너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유효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효전력인 경우에는 와트로 표시를 합니다. 와트.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효전력. 이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이와 같이 돼요. 자, 그러면은 피상전력은 변압기, 콘덴사 걔네들이 주는 그러한 전력이라고 했어요. 변압기가 100VA짜리다.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어떠한 부하에 이것을 줬어요. 이것을 먹고서 어떤 일을 해봐라 하고 100V를 줬어요. 그래서 90을 그 부하가 먹고 운전이 된다. 자, 먹었죠. 90을 먹고 또한 운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력은 주었는데 또 이것은 먹고서 또한 이 일을 어떤 행위를 하는데 10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 무효전력이라고 합니다. 무효전력. 그래서 교재에는 사실적으로 쓸데없는 전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비상전력은 볼트암페어, 유효전력은 와트, 무효전력은 VAR 바. 우리 승강기능사에도요, 무효전력의 단위가 뭡니까? 바. 우리는 보통 이 유효전력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전력에는 비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와 같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변압기가 내뿜는 최대의 그 전력은 볼트암페어로, 그 다음에 어떤 부하가 받아서 먹고 또한 운전을 하고 있다면 와트, 유효전력,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전력을 무효전력, 단위, 비상전력 단위, 무효전력 단위, 이러한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직류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류. 직류라고 하는 것은, 자, 시간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다 그랬어요. 교류인 경우에 부하에 흘러 들어가는 그 전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파형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류와 교류이 파형 틀리죠. 그래서 이 직류인 경우에 전원, 샘물과 같이 전압줄과 나오는 전원 표시는 이와 같이 한다 그랬어요. 교류인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하는데, 현재 이 직류를 배우고 있습니다. 직류, 전원. 자, 이런 것들도 이제 기억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재밌는 것이요, 직류인 경우에는 전압 전류를 주면 그 부하는 100%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근데 교류는 안 그래요. 교류인 경우에는 100을 주면 90을 부하가 먹고 10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흘려요. 그래서 역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직류는 100을 주면 100을 다 소비를 시키는데 교류인 경우에는 흘린다. 그것이 뭐냐면 효율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전기 쪽에서는 효율이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역률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 그러면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것이 전력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옴의 법칙에서 이것은 V 이렇게 곱하니까요, V는 IR이 되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수학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예요. 전압은 볼트예요. 저항은 옴입니다. 여기서 이 V 대신에 지금 늑골 아닙니까? 그러니까 IR을 대입을 여기다 한다면 I 자승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니까 I 대신에 R분의 V 자승을 한다면 이것은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B는 VI 니꼬로 I 자승 R 니꼬로 R분의 V 자승 단위 와트 이렇게 한 번에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능사에서도 60문제를 60분에 푼다고 한다면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대입을 해가지고 또 대입을 해서 이렇게 공식을 기억을 하시면 좀 시간적으로 60문제를 60분에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은 한 번에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력, 전압, 그 다음에 전류 주면 그때의 어떤 그 부하가 먹는 전력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류를 주고 저항을 준다면 그 부하가 먹는 전력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항 주고 전압을 준다면 그 어떠한 부하가 소비시키는 그 전력 구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공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시험 문제는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이러한 문제도 과인도 문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V, 500W의 다리미를 90V에 사용 시 소비 전력은 자, 이러한 문제가 잘 나와요. 지금 200V 이때에 500W를 소비하는 다리미가 있다. 그러면 90V 이때에는 얼마만큼의 소비 전력이 되느냐 이런 문제죠. 이 경우에는요 반드시 여기에 있어서 이 공식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P는 R분의 V 자성. 자, 여기에 의해서 얘와 얘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500, V라고 하는 것은 200.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을 정리를 한다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80옴이 나옵니다. 자, 항상 이 전기를 먹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것은 저항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이요. 저항이 있는데 전류가 흘러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열나요. 그러니까 그 열이 난다는 것은 저항이 전기 에너지를 먹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전기 쪽에서는 전력 소비는 저항이 하는 겁니다. 코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콘덴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기준점을 잡는 것은 저항이에요. 똑같은 저항이 기준점이 됩니다. 이거 비리를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대 500리 거로 90대 X로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은 조건, 즉 전력 소비시키는 것은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을 기준점 찾기 위해서 저항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지금 기준점이 80옴이에요. 그렇다면 이때에 똑같은 80옴에 이번에는 90V를 줬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때 소비시키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약 101W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그러한 문제이니까요. 저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전압, 전류 주고요. 우리 승강이 응사에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서 여기에 의해서 이제 구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러한 형태로 해서 시험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전력 소비시키는 것은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을 기준 잡기 위해서 꼭 반드시 이러한 방법을 해서 기준점 잡는 저항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가해진 전압하면 소비 전력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전력 소비 설명을 해드리고 예제 문제까지도 풀어봤어요. 이번에는
20번의 전력량입니다. 전력량. 전력, 량자가 하나 더 붙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1초가 아니죠. 전력하면 1초 동안에 전기가 하는 일이 양이지만 이것은 1초가 아니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전기가 하는 일이 양이다. 전기하면 에너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전력량 하게 되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W로 편의상했어요. W는 VIT, 니꺼로 I자성 RT, 니꺼로 PT 줄 이렇게 되어 있죠. 전력량. 그러니까 이것은 1초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전력량. 이 전력량은 편의상 W로 하는데 이것은 전력이죠. 전력은 VI, 그 다음에 I자성 R, 그 다음에 R분의 V자성. 자, 이와 같이 돼요. 그런데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줄입니다. 줄. JOUL이 줄. 전력량. 이 말 나오면은요, PT. 왜? 공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군대에서 PT 체조 하지 않습니까? PT 체조. 그래서 전력량, PT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이 공식이 상당히 전기 쪽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도 이렇게 고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력량, PT 체조 이렇게 다니는 줄. 이때 P라고 하는 것은 VI, 전력이 VI 아닙니까? 이렇게 될 수가, 그 다음에 이것은 I자성 R로 무엇이? P가. 그 다음에 이것은 R분의 V자성 T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단위 한번 볼까요? 단위.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자, 여기서 줄이죠. 그 다음에 전력하게 되면은 와트죠, 단위가. 그 다음에 T는 시간을 말합니다. 타임, 시간. 그래서 여기서는 초. 그래서 줄 이꼬로 와트세크. 이것도 과인도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줄 이꼬로 똑같은 단위가 뭡니까? 와트세크. 와트 곱하기 초. 자, 줄은 와트세크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공식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들이 또 나와 있어요. 1kWh는 몇 줄입니까? 이러한 형태로요. 이것은 전기 기능사, 전기 기사, 각종 시험, 전기 분야에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전력 계산하시오, 전력량 계산하시오, 그 다음에 단위 물어보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와트, 1kW는 이것은 1000이죠. 1000W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우어 3600입니다. 이 아우어니까 1시간에 3600초죠. 그래서 와트, 그 다음에 세크.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대로 이것이 와트세크 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것을 줄로다가 표현했을 때 맞는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답입니다. 근데 이제 이대로 하질 않아요. 이것을요. 36 곱하기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10의 5개. 이것은요. 3.6 곱하기 10의 6승줄 이렇게 해도 되겠죠. 0.3 하게 되면은요. 10의 7승이 되겠죠. 근데 과인도 문제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요. 이것도 맞는 것이고 이것도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1줄의 법칙이 나와요. 줄의 법칙. 자, 전력량, PT 체조, 다니는 줄. 그때 P라고 하는 것은 VI, I자성 R, R분의 V자성이 된다. 다니는 줄이다. 그 다음에 줄은 전력량, PT 체조, PT 줄에 의해서 줄은 와트 세크가 된다. 응용 문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잘 되더라. 각종 시험의 전기 분야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풀으시는데 이런 문제를 못 풀으시면 안 되겠죠? 자, 이것을 줄로 환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요, 3kW니까 3000이 되겠죠. 곱하기 3600. 시간은 3600초니까 이거 계산기 사용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이어서 이번에는 21줄의 법칙이 나옵니다. 자, 이 줄의 법칙. 줄이라는 사람이 내린 정의하여 줄의 법칙. 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항에다가 줄을 넣어주면 그 저항에서 열난다 이 말이. 그때 다니는 줄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히터요, 전기 난로 같은 경우 저항을 일부러 이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거기다 줄을 넣어주면 열나잖아요. 우리는 그 열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저항에다가 줄을 넣어주면 열난다. 그 열 어떻게 나타내느냐? H는 이거로 PT 체조를 합니다. 다니는 줄이고요. 전력량 단위나 똑같아요. 전기 쪽에서는 열량 이렇게 말 나오면 줄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승강기 기능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시험 문제고요. 열량 뭔 얘기하는 겁니까? 줄의 법칙이죠. 이렇게 저항에다 줄을 넣어주면 열난다. 그 열량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편의상 H로 하고 BT줄 전력량과 똑같아요. 단위까지. 열량. 줄의 법칙. 저항에다 줄을 넣어주면 열난다. 그 열량 이렇게. 근데 계산 문제는요, 이대로 안 해요. 너무나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이건데, 이것은요, 열량 계산한다. 전기 쪽에서.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0.24를 곱하고 PT 칼로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단위가. 이것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 문제는 100%예요. 여기에 의해서. 열량 계산해라면 PT 체조인데 0.24를 곱하면서 칼로리로. 그래서 유효 전력을 줘요. 500W. 시간 2분 하게 되면 2 곱하기 60을 해서 초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와트로, 그 다음에 이것은 초로. 자, 열량 계산할 때 이 공식입니다. 근데 주로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이 P라고 하는 것은 VI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요, 0.24. P는 I자성 R이니까요. 이렇게도 또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전류 주고, 저항 주고, 그 다음에 이 시간 30초 하게 되면 그대로 넣어서 정리하면 그것이 답입니다. 간단해요. 자,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우리 전기 기능사, 기사속도 마찬가지고 승가 기능사도 나와 있어요. 가 있는 문제가 열량 하면 PT 체조 줄. 그런데 계산하는 문제들아 주력 부대로 나오는 것이
이것 아니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문제는 0.24를 곱해서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1줄은 0.24 칼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것에 의해서 줄을 칼로리로 넘길 때는 0.24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가요. 이런 문제가 500옴 여기의 저항에 1암페어의 전류가 1분 동안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은 몇 칼로리인가? 이런 문제가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열량 이런 말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이 공식이 바로 이렇게 기억이 나셔야 되겠죠. 그런데 계산 문제인 경우에는 0.24를 곱해서 PT 단위가 칼로리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항이 있고 전류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공식은 0.24 I 자승 RT 이 공식이면 해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0.24 곱하기 여기에 1 자승, 그 다음에 저항이 500이죠. 그래서 500, 그 다음에 시간 1분이니까 초로 해야 되겠죠. 1분은 60초니까요. 60. 자, 정리를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7,200 칼로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는 21번 추리 법칙까지 하고 직료부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